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정재영 연구원이 앞으로 중국 관련된 내용을 따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첫 시간, 저번 시간은 저희 그냥 엮어서 했던 거고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드릴 생각이신가요? 네, 요즘 이제 헝다 이슈에 이어서 제일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력난 이게 참 요즘에 여러 가지로 주식을 좀 끌어내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도 오고 이런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 전력난이 도대체 왜 온 건가요? 네, 일단 공급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 70%가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을 베이스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이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자라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탄 자체도 좀 감산을 하고 있고요. 화력 발전의 그런 증가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력 발전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으면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이건.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화력 발전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8월 달의 증가율은 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인다, 증가율을 둔화시킨다라고 하면 대체 자원이 필요한데 이제 중국 정부는 두 번째로 높은 수력 발전을 아마 좀 기대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이 70%를 차지를 하고 한 수력 발전이 15에서 20%를 차지를 하는데요. 원래 계절적으로는 7, 8월에 항상 수력 발전이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발전량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좀 서북부, 남서부 지역, 즉 이제 수력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가뭄이 좀 많이 지속이 되면서 수력 발전량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7,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다 감소했는데 이런 상황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이 별로 안 됐다. 특히나 화력 발전이 예상보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막아줘야 되는 수력 발전이 비가 안 와서 없어지면서 공급이 잘 안 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도 안 됐는데 수요도 별로 없었으면 전력난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아마 이 수요도 같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필이면 수급이 좀 타이트해진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요는 어땠나요, 중국에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사실 중국의 그 전력 사용량의 계절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4월과 9월에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전력량이 이번에 불거졌던 9월 역시 그 계절성으로 보면 가장 수급이 타이트했던 시기인데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 언론 보도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그런 고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에어컨이라던가 냉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그 전력 수급의 타이트함이 더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력난이 지금 뉴스에 되게 많은데 결국은 공급도 잘 안 됐고 수요도 하필이면 되게 더워가지고 냉방도 많이 쓰고 이번에도 조금 더 이 전력난에 대한 이슈가 좀 과장은 아니고 좀 과잉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중국 정부가 약간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기 생산을 좀 줄였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내용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할당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표인데요. 하나는 GDP 대비 에너지 소비 강도와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전체 소비 총량을 좀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달 8월 달에 상반기 동안에 이제 그 두 가지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켰냐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 정부별로 30개, 이제 31개 주요 도시를 쫙 뽑아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 8개에서 9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그 정도의 지방 정부에서 지금 기준이 미달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공산당 이하 쫙 이 정책, 이 정부 조직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 지표, 매트릭스를
지방 정부 못 맞춘 것들이 되게 많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약간 의도적으로 발전량을 좀 줄인 경우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 발전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이제 고오염, 고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좀 전력 제한을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철강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석탄을 베이스로 한 석유화학 관련된 것도 좀 전력 제한을 전력 공급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면서 이번에 전력난을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 어저께 나왔던 뉴스인데 뭐 중국이 드디어 뭐 못 견디고 호주에 대한 뭐 뭐랄까요 그 뭐죠 제한을 풀고 뭐 석탄 수입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최근의 전력난이 뭐 호주와의 싸움, 뭐 미국과의 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큰 정치적인 이슈랑 연관이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가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뉴스 보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좀 자극적이었던 말이 중국이 호주에 굴복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중국의 전체 석탄 소비량 중에서 그러니까 호주산 전체 수입량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비중 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연료로 사용되는 동력탄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비중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석탄이 부족해졌다라는 그런 논리는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수입을 막으면서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산 석탄을 좀 수입을 확대시키면서 그런 부족 부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수입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중국의 석탄난과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를 너무 연결지어서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또 미중 분쟁까지 그리면서 예를 들어 뭐 요번에 뭐 미국의 전함이 대만 해협을 갔다는 둥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파이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뉴스에 무슨 뭐 미국의 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미중 무역 분쟁의 확전으로까지 이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랑 호주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더 엮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주 간의 문제이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뭐 이번에 언론 보도가 나왔듯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른 나라들을 굳이 집어넣어서 호주와의 갈등이 미국과의 뭐 대화라던가 뭐 합의라던가 혹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저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정재영 연구원이 중국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전력난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전력난이 만약에 주가에 영향이 없는 거면은 저희가 전력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주가에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력난이 어떤 경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고소비, 고오염 제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생산 제한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뭐 화학 제품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사실 이런 제품들은 최종 소비재를 만들 때 필수로 사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최근 일반 지방 정부에 대해서 좀 전력 가격 상승을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전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이라던가 좀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력난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난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알아야
뭐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전력난에 대한 전망하고 이거에 이어서 주가에 대한 영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중국의 이런 전력 대란, 전력난이 한 10월 중하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기존에 비해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계절성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계절적으로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은 9월이고요. 10월부터는 그런 좀 수급이 타이트한 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성으로 보더라도 10월, 11월에는 이런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석탄 증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5월 말에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석탄 생산을 조금 확대를 시켜라. 증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과 7월에는 아쉽게도 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감산을 해왔기 때문에 줄여왔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8월부터는 6, 7월 대비 확실히 좀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9월과 10월에도 계속해서 석탄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난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석탄의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될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월 달에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 10월 27일이고요. 그때 이제 D-100일 행사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 게다가 여기다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말까지 올림픽 경기에 필요한 모든 경기장을 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올림픽을 더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시점이 저는 10월 중하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10월 중하순까지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전력난이나 그런 석탄 수급에 대해서 해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중하순 이후로는 전력난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영원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결국 전력난의 이유는 공급과 수요가 하필이면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일시적인 이유가 있었고 계절적인 요인이 되게 컸는데 이제 10월 이후가 되면은 석탄 생산량도 늘어서 공급도 늘어나고요.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는 원래 계절적으로 9월이 피크니까 10월 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난이 일단 조금 더 완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말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100일이 들어가면서 뭐 중국 정부에서 뭔가 수를 쓰기 때문에 전력난이 완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식에 대한 부분이 악영향이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안정감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중국 이야기 들을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정연구원께서 잘 답변해 주실 거로 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